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인데요. 왜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선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촬영을 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간호학과 선택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쳐야 되잖아요. 간호학과를 잘 수업을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실습이 있습니다. 간호학과 실습, 그리고 간호학과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꿀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호주 간호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간호학과 입학할 때는 사실은 영어 점수 충족이 가장 어렵거든요. IELTS 7.0이 좀 막연하게 들려질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수거든요. 스피킹, 라이팅 이런 시험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IELTS 7.0이라는 점수가 너무 넘사벽인 거예요. 이 점수를 어떻게 해? 학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영주권을 안 주겠다는 거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PTA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IELTS 7.0 점수를 쉽게 획득하는 것 같아요. 쉽진 않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IELTS 7.0 점수를 많이 들고 와요. 물론 IELTS로 7.0을 가져온 학생들보다는 PT라는 점수로 들고 오는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입학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그 영어 점수가 예전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충족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학과를 막상 이제 입학을 하면은 호주 현지 학생들도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할 때 30대 후반, 40대 돼서 이제 많이 도전하는 게 바로 간호학과거든요.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난 간호사로서 하고 싶어 했을 때 30대 후반에도 우리 호주에서는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린 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30대까지 내가 지금 도전해도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별로 선입견도 없기 때문에 학업을 할 때 내가 너무 나이 어린애들하고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사를 졸업을 하신 분들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호주 간호학과로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년에 8과목을 듣거든요. 이 8과목 중에서 1학년 때 실습을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만약에 이수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2학년 실습 과목을 듣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호주에서 간호대 1학년을 마치면 AIN, 그다음 Assistant in Nurse라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습 선수 과목 있잖아요. 이 과목을 포함을 해서 이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외에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주권을 위해서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점수제가 있어요. 점수 중에 차지하는 게 바로 나이 점수거든요. 그 나이 점수가 널널하거나 커트라인에 안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 살 때문에 점수가 5점이 깎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때 졸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습 과목을 만약에 내가 통과하지 못했어. 그럼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대부분 대학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시작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과목을 다시 수강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렸다가 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졸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미뤄진다거나 1년이 미뤄진다고 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나이 점수가 딱 5점이 깎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이 점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은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만약에 3년인데 4년 안에 졸업을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 나이 점수가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제때 졸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호학과 본색이 2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1학년 때는 메디컬 용어도 잘 모를 거고 수업 방식도 대학 수업 방식도 잘 모를 테니까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 서포트도 학생이 직접 가서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빠르게 찾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어쨌든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해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1학년 학생들한테는. 하지만 2학년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 난이도가 급 상승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실습 과목도 어려워지고 병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병원 실습도 이제 만만치 않게 어렵기 때문에 정신없이 아마 간호학과 수업을 받게 될 거예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 어시스턴트 너스 자격이 주어지면 널싱홈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널싱홈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급치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도 괜찮을 수 있지만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노인들 케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호학과 실습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실습이 조금 어렵다,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널싱홈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습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널싱홈에서 일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는 쉽게 그냥 가서 일해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고 간호학과에서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싶은 학생들은 널싱홈에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석을 했던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서 탈락을 했던 학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습 그런 과목 때문에 1년이 더 뒤로 연기가 되고 졸업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중도에 돌아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대학을 들어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른 나라 학생들은 2학년 때 진짜 많이 탈락을 한대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간호학과를 입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피 터지게 하거든요. IELTS 7.0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렵게 입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입학한 만큼 간호학과를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끝까지 1년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학업을 마치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 실습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간호학과를 잘 마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실습이는 이론 과목이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죠. 막상 학교를 가면은 이제 아카데미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학을 하고 너무 힘들게 끙끙 앓지 말고 학교에 있는 아카데미 서포트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커뮤니티, 학교 내에 있는 간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잘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고 실습 과목까지 잘 마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학교 입학부터 학교 추천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